안녕하십니까, EBS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사 정글자 권용기입니다. 수능 대박.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그 동아시아 학습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번 이 학습법의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교과서를 그냥 다 외우면 돼요. 교과 다 외우면 뭐 어떤 시험이든지 여러분들은 다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주 효율적으로 여러분 시간을 분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동아시아는 어떤 과목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사는 이제 세계 전체를 다루는 게 세계사라 한다면은 동아시아사는 그야말로 동아시아사만 다뤄요. 동아시아만 다룹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해당하는 나라들, 뭐 대표적, 그러니까 일단 지역적으로 보면은 동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볼 때 티베트 고원부터 해서 일본 열도까지 배우게 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보면은 이제 몽골 고원부터 베트남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에 있는 국가들, 일단 뭐 중국이 떠오르죠. 한국이 떠오르죠. 다음에 이제 중국, 그리고 일본, 베트남, 그리고 이제 몽골, 이런 나라들과 관련된 역사를 배우는 것이 동아시아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사는 일단 이 나라들, 제가 보여드렸던 중국, 뭐 일본, 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의 개별적인 역사를 파악하는 것이 일단 기본이 돼야 됩니다. 기본이 돼야 되고, 이제 동아시아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21세기 때까지 우리가 아까 봤던 중국, 일본, 베트남, 한국 사이의 전반적인 흐름만이 아니라 중국사가 이랬을 때 한반도와 일본 열도, 베트남은 어땠을까? 한반도에서 이런 역사가 있었을 때 중국과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문제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번 수능에서 201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거 몇 년에 실시가 된 것이냐면 2017년 11월에 실시되었던 그 수능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때 많이 틀렸던 문제 유형을 보면은 평가원에서 어떻게 문제를 내고 이런 문제에 강해야겠구나,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강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공부할 때는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많이 틀렸던 문제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5번 문제, 7번 문제, 11번 문제, 그리고 13번 문제, 18번 문제, 19번 문제, 대단히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유형들은 다 어떤 형태들이냐면은 바로 이런 형태들이에요. 어떤 형태들이냐면은 그 동식이사 문제입니다. 가장 첫 번째 5번 문제 같은 거를 보면은 기억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 하여서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이런 상황이 이었을 때 다른 지역은 어땠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동아시아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가령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고다이고 천황의 명령을 받아 무사 정권을 타도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천황이 2명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남북조 내전기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14세기 때의 남북조 내전기 때 이 동아시아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로마치 맞부, 남북조 내전기라는 이야기고, 이때 중국에서는 홍건적의 난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공민왕의 개혁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쩌낭조 말기가 돼요. 그리고 또 무슨 시기냐면 중국사에서는 홍건적의 난과 그 원명 교체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남북조 내전기 때의 바로 동아시아사에서 각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남북조 내전기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는 14세기 때에 해당되는, 14세기 남북조 내전기에 해당되는 각 지역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한국 홍건적의 침략을 받았다. 이게 이제 국민왕 때이고 14세기이기 때문에 같은 동시기 때 있었던 일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 뭐 한국 삼별초가 대모항쟁했다라고 하는 것은 13세기. 그다음에 중국 알탕칸의 침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16세기 북로 남해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정화의 대항해가 시작이 되었다 15세기. 그리고 베트남 응호 왕조가 수립되었다 10세기가 됩니다. 일단 어떤 문제인지 알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 될 때 이런 사건을 먼저 알고, 일단 일본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일본의 역사를 알고 이런 일본의 역사, 이런 개별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사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역사를 묻지는 않아요. 개별적 지역을요. 이런 개별적 지역의 역사를 한 다음에 이런 일본의 역사였을 때 다른 지역은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맞추는 게 바로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고득점, 만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운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던 거고요. 자,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홍건적이 나뉘었을 때 다른 지역. 뭐 5대 10국, 중국이 5대 10국이었을 때 뭐 다른 지역. 뭐 거란의 건국, 발해 멸망, 고려 건국, 일본 헤이안 시대 응우 왕조의 건국. 그리고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그 특정 왕조.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모든 왕조의 이름은 다 알아야 돼요. 뭐 하상주, 그리고 춘추전국, 진안, 그리고 이제 위진남북조, 수당, 그리고 그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로 쭉 이어지는 그 중국 왕조를 안 다음에 당이었을 때 일본 어땠는가? 당이었을 때 일본은 나라 시대, 그리고 헤이안 시대. 우리나라는 신라 발해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당나라 신발이에요. 당나라 신발이라고 해서 이제 당해라고도 불려져요. 당나라 제 신발. 그리고 이제 송해교, 송나라였을 때 일본이 또 헤이안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고려 시대예요. 고려는 이제 기니까는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고려 전기. 그래서 송나라였을 때 일본은 헤이안, 헤이안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당나라도 걸쳐져 있고 송나라도 걸쳐 있는 거예요. 9세기부터 12세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고려 전기가 되는 거죠. 송해교예요, 송해교. 송해교시는 이제 워낙 출연료가 비싸서 이번에 저 다리만 출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까고원, 미친 사람이죠. 어떻게 송해교에 다리를 깔 수가 있습니까? 송중기인가? 이 까고원은 뭐냐면 이제 까마꾸라였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고려 후기, 그리고 중국 원. 그래서 동시기 때 저기는 까마꾸라였을 때 우리나라는 고려 후기 원나라구나라고 하는 거를 일단 알고 출발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단히 동아시아에서 먹고 들어가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전명, 이런 발언 용서할 수가 없죠. 어떻게 감히 송혜교님을 깔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무전에 걸려야죠. 그래서 무전에 걸려라. 무전명. 하늘에 빌어야죠. 청하자, 청해줘. 무전명, 청해줘. 그래서 무로맞지 맞부였을 때 우리나라는 쫌선전기, 중국은 명나라. 그다음에 청해줘, 청나라 했을 때 일본 에도맞부, 조선 후기나 하여서 동시기 때 어떤 왕조가 있었는가, 어떤 정권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동아시아사를 공부를 하는 게 대단히 효율적입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많이 틀린 문제를 한번 또 보자고요. 발생 순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많이 틀린 문제의 유형은 발생 순서 문제가 있는데요. 7번 문제 같은 경우인데요. 다음 상황이 발생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중국에 전래한 포르투갈은 마카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요. 이곳을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삼았다라고 하는 또 문장이 있습니다. 이후에 뭐 에스파냐가 마닐라를 먹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몇 세기 때 이야기냐면 16세기 때의 상황이에요. 일단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딱 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몇 세기 때구나. 10세기나 11세기, 12세기구나. 16세기구나. 라고 하는 걸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16세기 때 그 대항해 시대였고 그 대항해 시대였을 때 가장 그 동아시아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게 바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되겠습니다. 포르투갈은 이때 진출 과정에서 동남아시아에 물라카 먹고 명나라의 마카오 먹고 그리고 일본에 도착을 해서 다네가시마라고 하는 그 섬에 도착한 포르투갈인들이 조총을 또 주게 되었던 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되는 것이 16세기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은 이제 무슨 시대였냐면은 센코쿠 시대였어요. 다네가시마라고 하는 섬에서 포르투갈 상인들이 조총을 전리했고 이때가 이제 센코쿠 시대라고 하는 16세기 때의 상황이었죠. 그리고 센코쿠 다이묘였던 오다 노부나가가 무로마치 맞부를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그 조총 대량으로 철포 조총을 사들여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조총을 쏘는 방식으로 한 줄 쏘고 그리고 이제 뒤로 가고 두 번째 열 쏘고 또 이제 뒤로 가고 뒤로 가고 그다음에 세 번째 열이 또 앞으로 와서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나가시노 전투에서 당시 최강의 기병 부대였던 다케다 가문의 기병 부대를 박살내는 게 1575년에 나가시노 전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죽어요. 부하가 배신해가지고 죽게 되고 다시 또 다른 부하였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거의 일본을 거의 통일할 뻔했는데 오다 노부나가는 부하의 배신으로 죽고 또 다른 부하였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결국 이제 일본을 통일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임진왜란 그리고
동아시아 교과서에서는 임진전쟁이라고 불려지는 그 전쟁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리고 임진전쟁 마렵에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고카와 이에야스와 죽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을 지지하는 다이묘가 이제 붙는 게 세키가라 전투이고, 이 이후에 이제 에도 마포가 딱 창건하게 되는데, 일본의 개별적인 역사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제시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역사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선의 역사, 일본의 역사, 조선과 일본이 붙은 임진정유전쟁, 일본의 역사, 그리고 중국의 역사, 그리고 조선과 청나라와의 전쟁해갖고 다양한 힌트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어디 사이에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맞추는 문제가 7번 문제였습니다. 역시 아주 잘 나오는 유형이, 이거 순서 문제예요. 이 발생 순서 파악하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가령 이거는 이제 13세기예요. 1270년대니까 13세기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개경으로 환도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나라한테 이제 항복을 하고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삼별초의 난이 터지죠. 그리고 그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이제 원나라가 남송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1차 일본 침략을 고려와 그리고 원나라가 같이 일본에 쳐들어가요. 이때 이제 그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게 1차 일본 침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남송 멸망, 1279년 남송 멸망, 그리고 이제 2차 또 침공을 하게 돼요. 2차 침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태풍이 불어요. 태풍이 불어서 또 실패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부끄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쿠빌라이 칸 원세조가 어디에 쳐들어가냐면은 그 전 왕조 베트남에 쳐들어가요. 이때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침략이었어요. 1차 침략은 원나라 이전에 쿠빌라이 칸 이전에 쳐들어갔던 게 1차 침공이었고, 전흥다오의 활약으로 2차 침공, 3차 침공을 모두 전 왕조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지금까지 봤던 거를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뭐만 가르쳐요? 그냥 우리가 원나라에 대모 항쟁했다, 삼별초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 원정이 있었다, 이 정도만 배운 게 되는 게 한국사라 한다면은,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역사, 중국의 역사, 한국의 역사, 일본의 역사여가지고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고, 이걸 순서대로 파악하는 게 여기에서 잘 나오는 주제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발생 순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2번과 같은 유형이지만 그 가와 나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 라고 하는, 사실은 2번의 변형 형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그 학생들 동아시아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며 또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유형이에요. 가령 3번 문제 이런 거죠. 13번의 그 수능 문제인데요. 가와 나 사이 시기에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가령 그럼 먼저 이제 가를 봐야죠. 가를 보면은 일본이 전쟁에 승리해서 랴오동 반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청일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모노세키 조약. 그리고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와 함께 이를 청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였다. 상호간섭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에 일본은 토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나를 보면은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으로 진격, 열강의 이권 침탈에 저항, 민족운동을 진압했다.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에 들어가서 어떤 중국의 민족운동을 진압했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의화단 운동 진압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에 청은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을 허용했다라고 하는 문장은 이제 의화단 운동 끝나고 나서 베이징 의정서 또는 이제 신축조약이라고 불려지는 1901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95년부터 해서 1901년 이 사이에 뭐가 있어? 라고 하는 문제예요. 순서 문제이기도 하죠, 사실은요. 그럼 먼저 가와 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지? 라고 하는 거죠. 중국에서는 일단 이 사이에 변법자가 운동과 의화단 운동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독립협회, 아간파천, 을미사변, 아간파천, 그리고 독립협회, 대한제국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이 사이에 들어갈 바로 사건들이에요. 세키야, 간섭을 마, 독립할 거야, 변화할 거야가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신축조약, 이 의화단 사건 사이에 들어갈 단어라 할 수가 있어요. 시모노세키조약, 상호간섭, 을미사변, 아간파천, 독립협회, 그리고 변법자가 운동, 의화단 운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헌법 연도는 사실 이게 또 외워주는 게 좋아요. 항상 그 19세기 이후의 역사는요, 연도를 이제 19세기 이전은 세기 정도만 알면 돼요. 세기 정도 알고 뭐 약자 정도 알면 되는데 19세기 이후의 역사는 연도를 여러분들이 중요한 연도는 꼭 외워주는 게 만전을 기원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답을 딱 찾는 이런 문제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지금 명확해진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지도는 여러분들이 항상 숙지를 해두고 있어야 돼요. 지도는 딱 숙지야. 여기 어디야? 산동, 여기 야우동, 여기 한반도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쪽수 이렇게 된 이게 개구리처럼 생긴 여기는 어디야? 뭐 양쯔강 하류 이렇게 딱딱 어떤 뭐 다이완, 뭐 여기 저기 오키나와 열도, 뭐 동중국해, 남중국해 당연히 규슈 다 알아야 된다. 일단 지도 걔도 보면 돼요. 걔도 보면은 이게 습득이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혹시 공포감을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이제 사건이나 또는 뭐 유물이나 어떤 사진이나 어떤 특정 지역의 역사가 나왔을 때 이게 어디 지역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는 것은 동아시아사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항상 주안점을 두고 살펴봐야 되는 것이 지도와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신석기 시대 때의 토기와 유물과 관련된 그림과 함께 이것이 어떤 지역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도 뭐 이렇게 뭐 조문, 토기 딱 보여주고 여기 일본 거야 라고 하는 유물 보고 이렇게 지역 맞추는 거죠.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사건 보고 이게 어떤 지역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많이 묻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역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동식의 역사예요. 가령 뭐 15세기를 보여주고, 그럼 15세기이면은 명나라 때는 이제 영락제 때의 업적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했다. 그리고 이때 정화의 원정이 있었다. 그리고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조선이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로마치 마푸구나. 그리고 가만 무역을 했구나. 그리고 대월 같은 경우에는 영락제에 의해서 이제 호황조가 망하고 레러이의 투쟁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 류큐라고 불려지는 이곳은 영락제였을 때 중산, 남산, 북산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었고 중산이 점차 세지면서 15세기 때 결국 중산이 다 먹으면서 류큐 왕국이 되는구나 나 하여서 각 개별적인 역사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통틀어서 15세기 때의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을 맞추는 그런 것이 바로 여기 문제이고 이런 거에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주인장 무역을 보고 있는데요. 에도마부의 무역 허가증이 바로 주인장 또는 이제 슈인장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단어 나오면 이거 17세기 초구나 라고 하는 거 딱 파악하고 그리고 주인장 무역과 관련된 일단 여러분이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그리고 이 주인장 무역이 있었던 17세기 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순서 문제가 있는 거죠. 12세기 때 우리 고려가 여전히 자꾸 이제 성장을 해요. 아쿠타라고 하는 히어로가 등장을 하면서 성장을 하니까 윤간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 별무반을 조직해서 동북구성을 만들어요. 그러나 토해내요, 우리가. 토해내고 그 다음에 아쿠타가 이제 금을 만들어요. 금을 만들어요. 이제 금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요 나라에 쳐들어가서 요를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금나라가 이제 바로 어디에 쳐들어가게 되냐면은 북송에 쳐들어가서 카이퐁을 점령을 하고 황제 2명을 모두 포로로 잡아가지고 다 끌고 갑니다. 이걸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정강의 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봤던 이 12세기 역사를 차례대로 별무반과 동북구성, 금나라 건국, 요 나라 멸망, 북송 멸망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파악하는 이런 것들이 동아시아사에서 내가 주목을 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해야 되느냐? 혼자 공부하지 말아라. 혼자 공부하면 안 돼요. 이게 사실 여러분이 교과서를 달달 외우고 있어도 정확하게 문제를 맞추기가 대단히 힘든 게 동아시아 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진짜 공부죠. 근데 그건 대학 가서 하시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더 줄이고 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및 그런 문제 유형에 대해서 통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EBS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BS에서는 동아시아사는 권용기 강사와 정선아 강사가 여러분들을 완벽한 동아시아 인간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피나는 준비 끝에 많은 걸 토해낼 거예요. 우리가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토해내게 될 것이고 그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마스터를 하는 거 그게 오히려 시간을 줄이고 여러분들을 동아시아 종결자 만점 동아시아사로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하여서 동아시아사 학습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면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능 대박!